여러분은 어떤 것을 한 번 깨닫고 나서 '이건 절대로 과거로 못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 참치와 시리얼이 그렇습니다. 통조림 참치는 통조림을 까면 발암 물질인 퓨란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캔을 까서 열어 놓고 그 퓨란을 날려보낸 뒤에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참치랑 그 기름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물로 한번 헹구고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신김치에다가 참치캔 까서 그대로 넣고 팔팔팔팔 끓여서 먹는 참치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두 가지 사실을 안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냥 까서 탈탈 털어 넣어서 참치 김치찌개를 끓여 먹던 때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시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사를 보시면요. 담배만큼 안 좋다는 아침 시리얼. 이런 기사를 한번 보고 나면 이미 쟁여놔서 이만큼 쌓여있는 시리얼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참 이 사실들을 몰랐을 때는 그 음식들을 그냥 저항 없이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진실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좀 꺼리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활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위산이 역류한다고 하면 보통 병원에서는 위산 억제제를 처방해 주죠. 우리는 보통 아무 의심 없이 처방받은 약 꾸준히 복용을 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서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배가 빵빵해지면서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라? 내가 그동안 역류성 식도염 걸릴 때마다 병원 가서 위산을 억제시키는 위산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텀즈 같은 것들 쟁여놓고 위산이 막 올라와서 힘들 때마다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 텀즈를 먹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위산이 부족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다고? 아니 이게 무슨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소리지? 저에게 있어서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은 증상에 대한 일시적이고도 임시적인 대응일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던 거죠. 실제 유명 소화기 학회지 연구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식도염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40%가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뱃속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위에 오랫동안 정체시키는 위 배출 지연을 겪고 있었대요. 또 이 위에 인위적으로 가스를 주입하는 실험도 했었는데 식도와 위 사이에서 밸브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는 횟수가 무려 2배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화가 안 돼서 배에 찬 가스가 밸브인 하부식도 괄약근을 강제로 열어 젖힌다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식도고요. 여기가 위입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 이 밸브 역할, 조임 역할을 해주는 하부식도 괄약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근육인데요. 우리 밥 먹고 응가할 때 이 괄약근 같이 생겼죠. 여기에 단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괄약근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여기서 내려온다. 그럼 그때 이렇게 닫혀있던 괄약근이 짜잔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아까 조여져 있던 그 괄약근이 열려버린 거예요. 음식물이 내려오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 운동을 하잖아요. 위산이 위로 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산이 역류될 수 있는 자세를 취했다거나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을 했다거나 뭐 엎드렸다거나 그러면 눌리면서 뭐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위산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여기를 강하게 조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부식도 괄약근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보통 위는 강한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pH 1에서 2 정도. 그 정도로 유지해야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되기 쉽도록 부숴주고 죽처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위에서 위산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위 내에서 위산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돼서 음식을 먹었을 때 강한 산성을 유지시키면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하는데 위산 억제제를 먹다 보면 위산이 나오지 않겠죠. 물이나 음식물이 같이 들어오면 중화가 되겠죠. 이 위 내에 산성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더디게 되면 이 음식물이 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꽉 묶어놨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터질 듯 말 듯하게 빵빵하게 부풀어 있죠. 가스를 발생시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위 내부에서도 음식물이 계속 소화가 지체돼서 머무르다 보면 가스가 생기고, 가스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풍선에 공기 빠지듯이 슈슈슉 하고 열려버리겠죠.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짜잔. 이렇게 열려서 위산이 위로 올라간다. 식도로 쭉 올라가면 쓰라림을 느낀다. 강한 산이 식도를 치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밥 먹을 때 트림을 하잖아요. 음식물이 좀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여기 안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서 가스가 많이 생성돼서 트림이 계속 올라와요. 이 가스가 자꾸 밖으로 올라오는 게 트림이거든요. 근데 그 트림을 계속 한다? 그럼 여기도 근육인지라 열렸다 닫혔다 수없이 반복하면 이 근육도 지쳐서 그냥 자기를 놔버려요. 근육이 지쳐서 과로해서 파업하는 거예요. 조이는 힘이 풀려버리는 거죠. 또 하부식도 괄약근이 이 위가 적정 산도, pH를 강한 산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근육이 꽉 조이고 닫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저는 밥 먹고 나면 잠들기 전까지 소화가 안 된 적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부풀어 있는 윗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결국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잔 적도 많고 트림은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목이 따끔따끔하고 결국엔 목이 쉬어버려요. 그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이 공감이 안 되시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식습관 때문에 진짜로 위산이 정말 너무 과다해서 넘쳐서 역류하는 위산 과다형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PPI 같은 위산 억제제 먹으면 속이 싹 가라앉아요. 만약 약을 쓰지 않고 관리하고 싶다면 위산 분비를 줄여주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메스티검이라는 천연 성분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산 과다형 역류성 식도염을 다루는 내용으로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약을 먹어도 늘 더부룩하고 차도가 없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역류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더뎌져서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산 저하 자가 진단. 자, 첫 번째. 음식을 먹고 1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안 된다. 두 번째. 음식을 먹고 나서 장시간 트림을 계속한다. 세 번째.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찢어진다. 혹시 모두 해당하시나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법도 알려드릴게요. 100%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를 4분의 1티스푼 정도 넣어서 마셔보세요. 2, 3분 내로 트름이 시원하게 나온다면 위산이 정상적이거나 많은 편이고 5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위산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인 두 번째는요. 식사 직후에 식초와 물을 1대2로 타서 마셔보세요. 식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든다면 위산 부족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위산 부족형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제가 위산 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약을 끊게 됐고 약을 끊고 이것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낫는 듯 안 낫는 듯 계속 증상이 계속되던 그 역류성 식도염이 이걸 먹고 나서 증세들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펩신이 함유된 베타인 HCl입니다. 해외에 정말 많은 기능의학 전문가들이 위산 저하증에 추천하는 성분인데요. 베타인 HCl과 펩신이 이 위장 내부의 pH 수치를 완벽하게 최적화해주면서 영양소 흡수와 효소 활성화를 돕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액체가 아니라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입에서 넘어갈 때 식도를 다치지 않게 해주죠. 음식물이 장시간 이 뱃속에 머무르면서 배에 가스가 찰 일 자체를 만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베타인 HCl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장 내 pH 수치 최적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영양소의 흡수가 극대화된다. 특히 미네랄과 비타민. 두 번째, 효소가 활성화된다. 우리 몸에서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베타인 HCl 펩신으로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미생물 균형. 천연 살균 장벽. 살균이 돼서 장이 깨끗해지고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준다. 소화 효소인 펩신이 막 우리 몸속에서 깨어나서 단백질을 다 부수게 되고 미네랄과 비타민 우리 몸속에 잘 흡수가 돼서 영양소까지 다 잡는 연쇄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도와주는 보충제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처럼 위산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로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복용법도 되게 간단해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도중에 중간에 딱 한 알씩만 챙겨 드시면 돼요. 보통은 이거 한 알만으로도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은 날처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에는 증상에 따라서 알약 개수를 한두 개 정도 늘려갈 수도 있고 개수를 하나 둘 늘려가면서 이 속이 뜨거워지기 직전 단계를 제 스스로 알아가는 복용법도 있지만 처음 2주 동안은 일단 이거 그냥 한 알만 드셔보세요. 식사 끼니 때마다. 이 한 알로 시작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위궤양을 겪고 계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PPI를 복용 중이시라면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되고 완전하게 위산 억제제 PPI를 끊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식사 때마다 챙겨 먹으면서 정말 제 역류성 식도염의 인생에 진짜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2~3시간 동안 배를 부여잡고 쩔쩔 매면서 아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돼서 위산 역류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말로 궁시렁궁시렁 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약이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데 억지로 내 몸에 끼워 맞추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파고들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스스로 좀 찾아보고 파악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안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정말 병원에서 지어준 약 꼬박꼬박 먹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지키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낫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번 뭔가를 깨닫게 되면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저랑 정말 증상이 똑같고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로 자가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위산 부족형인 게 맞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무작정 위산을 억제하거나 중화시키는 약만 드시지 마시고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베타인 HCl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속 편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